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우리의 큰 관심을 가져주었던 이 국힘당의 대표 경선이 7차례, 8차례 이 방송과 언론에 이제 끝이 났는데요. 큰 아주 반향과 관심, 특히 한동훈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런 그 방송 마무리를 하면서 쭉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또 되어질 것이냐 큰 관심이었는데요. 예, 나경원의 이번에 마지막 그 SBS에서 이제 마지막 방송에 이제 끝까지 제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게 여러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패스트 트랙 그 태우면서 이렇게 그 지렛대를 들고 있었던 그때의 생각이 전 국민이 다시금 한교안 대표였을 때죠. 우리가 광화문에서 동시에 그 얼마나 그때도 나와서 많이 싸웠던 이제 그런 것이 해상이 되어지면서 이 국민들이 이제 폭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것이 이 수사를 중지를 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아주 묵살을 해버리고 끝까지 사과를 하는 듯 하면서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것이 돼서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이라이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자, 오늘도 이게 국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뭐 조금 다치기도 하고 지금 또 그렇게 문에서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복도에서 싸우고 있는 그러면서 기소를 한다.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때 연상을 하면서 이 나경원 후보가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 자,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이거 사과를 어제 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개인 차원에서 또 한 것은 아니냐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자, 여기에 큰 이견이 생겼는데요. 패스트 트랙을 그때 태워가지고 공소처와 비례대표제 태워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결론이 공소처가 나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국힘당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연결이 되어져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제 조국도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지금 당한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볼 때 이 한동훈은 검사 체질을 절대 때를 벗겨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후벼 파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상대편을 찍어 누리려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조선 제일검이라고 하는 칼날. 자, 이런 것들이 번뜩이는 것은 이 동료에 있어서는 아주 이것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 입방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것이 결국 터져가지고 이번에 이런 문제들로 해서 결국은 사발 통문이 돌듯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이 국회의원들과 이 당원들이 지금 전체 술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반은 이미 털려버렸다 하는 사람이 많고요. 여기에 공감 능력이 함께 투쟁했던 공감주 문재인 폭정 시절에 그때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다시 일으켜서 어떻게 이런 사람과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모든 결과에 이렇게 결과를 두고 보니까 사상 이념이 다르다. 지금까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이제 김경률 그리고 진중권 뭐 또 이렇게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또 대통령과의 그 맞서 가지고 다시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고 모든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대통령에게 거의 떠넘기고 잘한 것은 자신이 다 잘했다. 자 이렇게 했던 자 여기에 이번 기회에 또 그것도 나타났죠. 이 문자 5번 보냈던 것에 대해서도 조금도 자신이 미안해하지 않는 야 이런 건 인간미가 아니 젊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를 않고 이런 것 좀 수그리는 것들이 없는 것인가? 대통령과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다른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보관을 가지고 결국은 이 국민 눈높이 했던 것이 그리고 변화 이 말을 하면서 대통령의 그 인기 없는 그런 것들을 밟고 일어나 가지고 대통령이 내가 이 기회에 대보겠다. 주변의 사람들이 대통령과 차별하라. 뭐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결론이 이렇게 결국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일보에서는요. 아주 그 한동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이 이상하다. 아니 수상하다고 예,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이제 우리 아스팔트 운동하는 사람은 지금 아주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예리할 겁니다. 이 사람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다른 신문에는 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유일보에서는 잘 분석을 해줬는데요. 자, 이것이 한동훈이 이상하다. 국민의 힘 점점 커지는 한동훈의 리스크 이래가지고 자 여기에 여당이 이 당대표로 한동훈이가 선출되면은 여당이 찢어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탈당하면서 정계 개편이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했던 이분이 지금 17일 날 SBS에 나와서 김태현 정치소에서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윤 대통령 탈당뿐만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 정계 개편의 서막이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것을 올려드렸는데요. 이것은 너무도 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상현 후보도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아주 강력한 이런 메시지다.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반윤이 아니라 전륜이다. 이러면서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한 후보에 대한 신뢰가 없어 탈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지금 여기 개입을 할 수 없어서 말은 안 하지만은 자기 부인이 그토록 문자를 애절하게 빌다시피 정말 참 저는 눈물이 나던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외면을 해버리고 씹어버리고 밟아버린 이런 것에서요. 이 전륜은 안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의 속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20년씩이 또 자기가 세워줬던 사람으로서 자 이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윤상현 후보는 이게 정말로 대통령과 신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겠냐. 저는 민주당 대표 선언인 줄 알았다. 저는 민주당 대표 선언인 줄 알았대요. 정말 내부에서 전선 헛들이라고 교란 행위라고 비판을 했다. 이 점잖은 윤상현도 이렇게까지 이 말을 했습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에 넘기면 친한계가 당 주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예. 자, 이런 것이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때처럼 현직인 대통령을 탈당하면서 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에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자, 이 자유일보에서는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에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 여당이 대표가 되면은 한동훈이 여당 대표 되면은 분당하니 분당 대통령 탈당에 이어 조기 대선까지 자 요것을 이 사회민주당으로 3인당이라는 사람으로 절대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자 그런 그 사람으로서 이 계산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누굽니까 이재명 쪽에도 조국도 사회민주당이지요. 그 사람도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적당하게 손을 잡고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파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중도 좌파 그리고 우파 끌어내 가지고 제일 큰 당을 만들어 가겠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 그러니까 이거를 분당이 되어지면은 자신이 제1당이 되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은 누구나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친한계가 중심을 당직을 장악을 해가지고 친한계가 중심을 장악을 한 다음에요. 각종 특검 거부권 무력화를 하고 특검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 탈당. 그리고 국힘도 다음에 국힘당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거의 박근혜 대통령 때와 거의 이게 상황이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클로즈업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은 이제 탈당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이제 윤 대통령의 지금 이 인기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작은 당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조기 대선 개헌에도 합의를 할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또 구실로 해가지고 탄핵으로 갈 것이다.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조기 대선 개헌으로 가든지. 자 그러면은 당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순혈 자유민주주의를 추앙하는 이승만과 그리고 박 대통령과 그 앞전에 또 억울했던 박근혜 그 어떤 세력과 이렇게 순수 이제 자유우파 뿌리를 찾아서 새로운 당을 아스팔트 우파들과 함께 창당을 하면은 윤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은 작은 숫자는 작아질 줄을 모르지만은 분명히 20석, 40석, 50석까지는 50석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다음에 정권을 한번 차지할 때 해볼만 하다. 자, 이런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시나리오를 여기다가 써놨는데 조금 뭐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거의 뭐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대통령과 이번에 그 문자 뭐거나 그 다음에 그 또 마리아 앙뚜아네트라든지 이번에 이걸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절대로 화합되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렇게 싸웠던 이 그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뒤에서는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기가 한데요. 자 이렇게 지금 싸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피가 터지게 싸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다 한편이었는데 뒤에는 이렇게 지금 싸움이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데 어떻게 화합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대통령과 그리고 윤 대통령 라인과 이제 한동훈 라인과 이 두 계열이 반드시 나누어져서 이거는 화합되어질 수가 없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정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